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제가 다른 데 직장인으로 들어가 있어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부자사장연구소 소장 이경입니다. 제 후배가 코로나 전에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준비는 다 해놨는데 이제 멈춘 거예요, 회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단은 살 게 막막하니까 애도 있고 한 친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취직 먼저 해라. 그래서 일단 먹고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코로나 풀리고 나서 네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개인 사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는 물어보는 거죠. 형, 내가 지금 개인 사업자가 있잖아.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이 상태 그대로 내가 사대보험이 있는 직장인으로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 혹시 세금에 문제되는 거 없어? 아니면 내가 지금 사대보험 내는 거 있잖아. 건강보험, 연금이나 이런 거 더 내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첫 번째 요지일 거고, 두 번째로는 그 회사와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사업자가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 라는 문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부분, 혹시 이게 세금이나 사대보험에 문제가 없느냐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네, 오히려 세금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직장 가입자가 있고 개인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어차피 합산과세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에서 번 거, 직장에서 번 거 합산해가지고 내년에 종합소득세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지금 근로자잖아요. 그럼 근로자로 해서 소득공제 받고 근로자로 해서 세액공제 받는 것들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금이 조금 더 덜 나오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결론은 뭐냐면 세금 쪽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 그냥 어차피 정해져 있는 세금을 내는 거고 오히려 조금 더 혜택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내가 이 개인 사업자의 소득도 있고 근로자의 소득도 있는데 개인 사업자의 소득이 월등히 크다고 하면 그때는 과세가 크게 될 수 있겠죠. 왜냐면 4,600만 원 이상이면은 세율이 24% 이상 막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는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친구 상황은 어떻죠? 네, 개인 사업자의 소득이 별로 없고 있더라도 조금이 있고 거기에 근로자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건 큰 상관이 없다. 자, 두 번째 1번에 2번 사대보험에는 문제가 없느냐? 사대보험은 오히려 장점이 있습니다. 사대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내가 직원이 있어. 개인 사업자인데 직원이 있으면 우리 직장 내에서 내 직원 중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친구만큼의 사대보험은 내가 내야 된다. 야, 그래도 사장이니까 직원들보다 많이 벌 거 아니야. 그래서 직원이 있는 분들은 직원만큼의 사대보험은 무조건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직원이 없잖아요. 그냥 1인 사업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쪽 개인 사업 쪽에는 사대보험이 나가지 않습니다. 직장 가입자 쪽에 사대보험이 나가기 때문에 사대보험료가 굉장히 적어요. 개인 사업자가 사대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대보험료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질문 두 번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자, 그래, 내가 그럼 세금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고 사대보험에 대해서도 크게 많이 내는 게 없어. 그러면 나에 대해서는 좋아. 그렇다고 하면 혹시라도 내가 취직하는 그 회사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만약에 그 회사에서 우리 사장님을 통해서 고용지원금을 받으려고 할 때는 안 돼요. 사업자가 있는 사람들은 고용지원금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사장님께서 그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 회사에서 사장님을 통해서 이 사람을 내가 취업을 시켰으니 내가 정부에서 고용지원금을 받을 거야. 딱 받으려고 했더니 이 대상이 되는 이 사장님이 사업자가 있네. 그러면 이분은 고용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생 돈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 피해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고용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면 상관이 없죠. 두 번째로는 혹시라도 우리가 취직하는 회사가 대기업이거나 관공서라고 하면 겸업금지 조항이라는 걸 쓸 때가 가끔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야 그런 일 별로 없겠지만 겸업금지, 네, 내가 이 일도 하면서 공무원을 하면서 아니면 공사를 다니면서 아니면 대기업을 다니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업금지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있다고 하면 그때를 나중에 작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물론 그것도 문제 된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실무에선 그렇지만 어찌됐든 뭐가 됐든 이 근로계약서 상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든지 취업규칙상에 겸업금지 조항이 없는 한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 올 때는 잠깐 피해가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우리 사장님들 비 올 때는
잠깐 피해가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자고요. 4대 보험 아낄 수 있고 세금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 큰 불편을 안 준다고 하면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설팅의 선구자 부자사장연구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은 기는 한번 피해가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판단은 대표님들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